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또 이 북한 선수들도 오고 또 단일팀도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챙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애도 좀 체육 꿈나무로 키워볼까? 그럴 겁니다. 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오늘 북한 얘기죠. 북한 국가적으로 어려서부터 체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뭐 네. 체력은 국력이다 뭐 이런 포스터가 있었잖아요. 비슷한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주민체육, 북한의 체육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주성 씨, 윤지우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주성 씨, 네. 이제 오늘 김주성 씨 전공입니다. 제 전공. 딸입니다. 예. 체육하셨죠? 네네네. 대학에서 체육교사를 했고요. 뭐 사범대 체육학부를 졸업을 했고 제 전공은 배구였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체육하게 되면은 뭐 속속들이 네.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 윤지우 씨는 뭐 하셨어요? 무용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학교 때 이제 저희 학교에 태권도 소조라고 있는데요. 저도 태권도 소조에서 네, 활동했습니다. 네, 태권도 소조라고 하면은 뭐 동아리식? 예. 와, 태권도 하셨대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북측에서 태권도 시범단도 왔는데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아니 뭐 이제 북한 뭐 체육 소조도 하셨다고 하고 뭐 체육 활동이 많은가요, 북한에서? 그렇죠. 일단은 이게 과외 활동 중에 체육을 상당히 많이 접목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뭐 이게 모든 종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배구, 농구, 축구 같은 거를 그래서 북한은 체육 자체를 대중화라고 해서 이게 방침으로 이렇게 당의 방침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정책으로 체육 정책을 정책화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체육은 순수하게 취미나 이런 체력 단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호가 딱 있습니다. 노동과 국방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에 의무는 이해가 되지만 노동을 위해서도 체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생산성을 높이려면 체력도 튼튼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노동당, 이야기네요. 노동당이죠. 예. 자, 우리가 요즘 체육 시간이 학교에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북한에서는 체육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하나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짜여진 그 시간표로 보면은 한 2시간 정도 되고요. 아, 2교시 정도 하고. 네, 2교시 정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매일 2교시가 끝나면 또 30분씩 그런 업간체조라는 걸 합니다. 잠깐만요. 업간 체조가 뭐예요? 예, 업간체조라고 하면은 그 시간 뭐 2교시하고 3교시 사이가 뭐 한 수업과 45분. 수업. 예, 아. 45분을 시간 토탈 내서 15분은 휴식하고 30분은 뭐 이제 학교 전체가 모여서 거기에서 율동체조나 태권도 혹은 뭐 집단 달리기 같은 거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억간체조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는 중간 체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 비슷하게 예, 수업 중간에 나와가지고는 체조도 하고 아니면 교실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좀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체조는 했었어요. 예전에 뭐 그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체조는 했었거든요. 그거 아세요, 두 분? 하나원에 가자마자 배우는 게 그거예요. 아시는구나. 그렇구나. 한번 국민체조 예전 거 한번 보실까요? 네네. 네. 국민체조 시작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 저렇게요? 북한의 인민보건체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저 아침마다 했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하던 업간체조랑 비슷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몸풀기 동작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렇게 몸을 푼 다음에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하루 일과를 체조로 시작을 하고 또 뭐 공부 중간중간에 몸도 한번 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직장에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나요? 작업 간에 휴식 시간에 오전에 밥 먹기 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겨울 같은 경우는 집단 달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체조도 시켜요. 뭐 한때는 뭐 율동 체조나 건강 태권도 체조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뭐 애들뿐이 아니라 어른들도 다 시키고 심지어 노인 건강 태권도 뭐 이런 것까지 나와서 네. 예, 허리 굽어지신 어르신들까지도 같이 체조를 하라고 막 성화를 매기셨죠. 어쨌든 이게 학생부터 어른까지 체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당에서도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얼마나 체육을 강조를 하는지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약간 코믹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서 한번 얘기할까요? 네. 정화야, 이리 오너라. 제목이 가족농구단입니다. 3대가 사는 대가족인데 여기 막내 며느리감이
인사를 왔어요. 한 가지 좀 묻자. 넌 무슨 체육을 좋아하냐? 특히 농구 말이다. 네. 그래, 농구면 더 좋고 다른 체육 종목도 상관은 없다. 전 체육이라고는 전혀. 어? 전령아, 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도 우리 집 가풍을 잘 알지 않냐? 전혀가 체육을 할 줄 모르다니. 안 되겠다. 아, 지금 체육을 못한다고 퇴짜 맞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며느리 보는데 무슨 체육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집안 이제 체육 테스트까지 합니다. 명심해라. 난 너에게 공을 세 알을 줄 터이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넣으면 합격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아가, 넌 오늘부터 우리 체육집 사람이다. 체육집 사람, 알겠냐? 아, 다행히 통과하고 결혼 허락을 받게 되네요. 네. 이 집 식구들이 모두 체육 고수들이었던 거예요. 이 체육하는 집안의 15온 이상 체육은 필수인 거네요. 내가 늘 말하지만 농구를 하자는 건 노동과 국방을 위해서다. 조선 사람의 체질에도 맞고 농구 때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체육 발전에서도 대단히 좋고. 이때가 마침 그 김종일 때인데 김종일이가 농구를 대중화하라 해서 한 거.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애들이 농구를 하면은 키가 큰다고 해서 농구를 많이 하라 했는데 뭐 듣는 속설이지만 정확한 건 뭐죠? 김정은이가 그때 당시 농구를 좋아해서 뭐 대중화시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있는데요. 이 영화는 아주 그 극적으로 이 체육 정책을 강조한 거고 뭐 북한에서도 코미디 영화로 보여지는 거죠. 투사하라! 투사! 아, 이 영화가 재밌어요. 보니까 체육 못한다는 며느리가 활약을 해가지고 가족농구단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영화는 영화인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정말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체육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네, 그렇죠. 예, 일단 그래서 뭐 동네 체육 경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워낙에 또 네. 체육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뭐 휴식 시간에 볼도 차고요. 그다음에 뭐 경기도 하고 물론 그건 내기를 하는 거죠. 네. 뭐 지게 되면은 뭘 내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네요. 해서. 네. 비슷하죠. 뭐 저는 체력 검정 그러면은 저희 학교 때 했던 체력장이 생각이 나는데 그 직장인들 대상으로도 그 체력 검정을 하는 거죠. 네, 인민체력검정이라고 해서 국가가 규정을 해준 그 기준이 있어요. 남자들은 뭐 1500m는 몇 분 안에 들어와야 되고 100m는 몇 분 안에 그다음에 철본 형수 몇 개 해야 되고 수류탄은 몇 미터를 던지고 높이뛰기, 노비뛰기까지 다 있어요. 아, 여자들은 또 인민체력 검정도 또 궁금해지는데. 네, 그렇죠. 달9월 인민체력검정월간을 맞이한 요즘 이 공장은 인민체력검정 판정을 잘 받기 위한 체육활동으로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와서 그 직장별로 이렇게 체력 검증을 하거든요. 시험 보는 거네요. 예, 시험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그 종업원들이 감평을 해서 몇 점까지 올라가야 모범 기업소, 뭐 체육 활성화된 모범 기업소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 종목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어떤 종목들이? 종목은 일단 남자는 100m, 1500m, 100m, 그 다음에 높이뛰기, 넓이뛰기, 그 다음에 현수라는 게 턱걸이죠. 턱걸이 몇 개, 그 다음에 수류탄 던지기. 수류탄 던지기요. 예, 가짜 수류탄을 던져서 몇 미터 이렇게
거기 수류탄은 뭘로 만들었죠? 그냥 철인데 안이 속이 비었어요. 그 주철이라고 해서. 무게는 똑같이 실탄하고 똑같은 무게를 보장을 하고요. 여자들도 수류탄을 예의 없이 던져야 돼요.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류탄 던지기를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공 던지기로 바뀌었는데 네. 그 수류탄 무게도 같았고 좀 다른 게 저희는 겉이 고무로 돼 있었어요. 무겁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평가 기준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간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직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장 전체적인 점수를 보기 때문에 불합격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체력을 제대로 준비 못했던 점수 미달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생활청화를 통해서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은 없어요. 그렇다고 직장 나가라 해고시키고 그거는 없는 거죠. 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체력 검정을 한다는 것 네. 역시 네. 그 목적은 결국은 노동과 국방을 위해서죠. 이 노동과 국방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국방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체육 활동이 있나요? 네네. 국방을 위해서 하는 체육 활동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처럼 중학교 교육 과정부터 그게 다 있거든요. 창격전이나 뭐 이제 창격전. 예, 창격전이라고 있는데 창격전이라고 하면은 총 있지 않습니까? 예, 총 끝에다가 그 총 이름 칼. 뭐죠? 검술. 자동보총에다가 앞에 창을 끼우고 그러니까 만약에 총알이 떨어지면은 그 창으로 찔러서 어떻게 하나 백병전할 예, 한다는 이런 식의 창격전도 있고요. 그 태권도처럼 어떻게 보면 무예가 다 동작이 다 되어 있고요. 그 창격전도 있고 그리고 집단 강행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강행군. 예, 이제처럼 집단 달리기인데 거기에 군복을 입고 총 메고 그리고 전투 배낭을 메고 4km를 완전 분장. 네, 완전 분장을 하고 뛰어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처럼 집단 강행군을 할 때는 낙오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속도보다는 그 학급에 낙오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낙오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얻고서라도 제 시간에 도착해야 돼요. 군대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국방체육이라고 해서 또 북한이 별개로 또 정목화 해놓은 게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100% 다 군사 조직에 또 민간 군사물에 가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붉은 청년군이 되고 직장인들은 노동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위원회에서 따로 국방체육이라고 정해놓고 이런 종목들을 또 간평을 해요. 예전에 우리도 교련 과목이 있어가지고 제식훈련 총검술 남자들은 걸 했었거든요. 네,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대호 씨 때는 없었죠? 저도 소문만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창고 정리하다가 네. 막 이렇게 뭐 매트 같은 거 있는데 저 구석에 이게 목총이 있더라고요. 수류탄 같은 것도 있고. 네. 그게 이게 교련 때 하던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고무수류탄 제가 던지던 거예요. 그래도 구급법 배웠었고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붉은 청년군이대라고 해서 군사야영이라고 하죠. 그걸 한 열흘 정도 하나? 열흘 정도 하고 대학생 때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대학 2학년 때 대학생 교도대라고 했어요. 대학생이 뭐 전역했던 복학생은 상관없어요. 100% 군복을 입고 그다음에 군사 진지, 군사 훈련을 받는 거죠. 현역하고 똑같아요. 주로 대학생 교도대들은 사진고사청이나 105mm, 85mm 고사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군사학 점수를 따야지 졸업증을 줍니다. 좀 무서워졌어요. 그 교 과목 그렇죠. 안에. 그리고 북한은 대학생이 졸업을 하잖아요. 대학 졸업생한테 예비역 군관증이라고 해서 장교증을 줘요. 소인하증. 아니 정말 이 체육을 이제 국책 사업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요. 그럼 체육 잘하는 체육 엘리트 선발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겠죠, 당연히. 그 태권도 하셨잖아요. 예. 국가대표 선수는 어떻게 뽑나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뭐 학교에서 학교에 이제 뭐 축구 소조나 농구 소조나 이런 소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뽑으러 와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축구 소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 신이나 군 단위로 체육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감독님들이 있고요. 감독님들이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엘리트들을 뽑아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또 그러다가 또 도 감독님이 와서 도 단위로 와서 감독님들이 와서 또 뽑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선출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중앙까지 올라가서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 어린 아이들 체육 꿈나무 뽑으러 다니는 내용들은 영화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이게 그 두 가지 라인이 있죠. 하나는 중학교에서 일반 그 동아리 활동을 하던 친구들을 지역에 있는 과외체육학교라는 걸 설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외체육학교에서 특화해서 그 애들을 뽑아서 전문적인 훈련을 줘요. 예, 그런 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좀 성장을 하면은 각 도마다 똑같습니다. 도체육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체육단이 있고, 그다음에 현역 선수로 있다가 우수한 선수들은 뽑혀서 국가종합팀. 예, 뭐 여기 우리 태릉체육선수촌이 있듯이 북한에도 안골체육선수촌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에 정현 선수가 또 호주 오픈에서 4강까지 가고 네. 그러면서 테니스 시켜야지 우리 아이 뭐 이런 생각들 하고 동계올림픽 보면서도 맞아요. 정말 나도 저렇게 올림픽 선수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체육 경기 대회 있고 나면 체육을 시켜야겠다 혹은 내가 체육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그 일들이 좀 있나요? 네, 많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올림픽 경기나 이런 데서 금메달 따오면은 그 선수를 굉장히 영웅 취급하고요. 그리고 영웅 칭호까지 줘요, 실제로. 노력 영웅이나 공화국 영웅까지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또 배경으로 해서 영화까지 만들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또 최근에는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이제 금메달을 따온 선수들에게는 집까지 나눠주지 않습니까? 집, 승용차까지 주니까 막 북한에서 이제 체육에 대한 그런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되겠다. 예, 스포츠 스타가 되는 또 다른 하나는 그거죠. 북한에서 체육을 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가 평양시 거주지 않습니까? 지방과 평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자처럼 뜨게 되면은 바로 뭐 평양 거주권도 갈 수 있고 실제로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께서 칭호를 많이 정해놓고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이 되면은 뭐 본인뿐이 아니라 가족까지 평양에 거주시키는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체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김연아 선수나 뭐 이상화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들도 보면서 이제 꿈을 키우는 예, 그런 것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이런 그 동계 종목이라고 하죠. 뭐 피겨 스케이팅이나 호케이 같은 거는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경우는 누구나 꿈을 꾼다고 못하기 때문에 역시 북한에서도 뭐 일정적인 특정 계층이라든가 돈 있는 집의 자식들은 평양에 끌어올려서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죠. 역시 부모님들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북한의 이 체육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북한이 굉장히 체계적인 체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체제를 위한 체육 강화가 아니라 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 강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